갑자기 교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너 바보냐? 너 몇 살이냐? 너 나이 때 한국에서 집 사서 뭐 할래?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 질문 같지 않은 질문도 하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터뷰의 제이콥입니다. 네, 오늘은 20대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세상에 월급만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나가는 고정비만 해도 20대, 30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진짜 통장만 보면 한숨만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20대에 바라봤을 때 그 재테크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극히 제 생각이고 제 방식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대 재테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재투자가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20대 중후반 혹은 30대에 직장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대 초 부모님께 계속 용돈을 받아오거나 아르바이트로 푼돈을 벌어오면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받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행복 회로를 막 돌리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금전적 소비에 대한 이제 욕심을 조금씩 가지게 됩니다. 뭐 이것까진 좋습니다. 여태까지 갇혀 있었던 그 금전적 제약 속에서 수많은 문들 중에서 하나를 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인생이 20살에 30살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하자. 이렇게 이제 젊은 날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소비하는 그러한 행태로부터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벗어나자. 이게 제 관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20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80살로 보면은 뭐 24시간으로 비유해서 뭐 20대, 30대는 아직 8시, 9시, 10시 이거밖에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0대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20대는 우리가 평생에 가지고 갈 그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요, 20대에는 평생에 함께할 그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요, 20대에는 평생에 함께할 반려자, 배우자를 찾을 수 있고요, 또 20대에는 우리가 평생에 가지고 갈 그 인격체를 형성시킬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 앞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20대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의 수익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중후반에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주니어로 시작을 하는데 서포팅하는 포지션이죠. 네, 뭐 전문적으로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아직 시니어 포지션이 되지 않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익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상 고정비를 지출하고 나면은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 없음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대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막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니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노라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돈을 흥청망청 써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재테크나 저축 등 미래 노후 대책에 대해서 준비, 공부를 소홀히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20대부터 노후에 대한 대책 공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은 무조건 쌓으셔야 합니다. 20대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돈으로 여러분의 20대 자기개발에 더 비중을 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더 재투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투자는 무엇일까요? 만약 한 기업에서 2020년에 매출을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겠죠. 이제 일부는 제 주머니로 가겠지만 일부는 이제 내년도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더 많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아니면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행위, 일련의 행위를 재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100억 만들었으면 내년도엔 200억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20대에는 티끌 모으면 진짜 티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차라리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생산성을 높이라는 거죠. 코딩 같은 트렌디한 공부를 하고 이제 영어, 중국어와 같이 이제 나한테 미래에 필요한 그 언어를 배우고 또 외모에 투자를 하세요. 외모도 이젠 경쟁력입니다. 세상에서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가꾸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죠. 저처럼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십시오. 다양한 문화를 많이 접해보시고요.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정말 큰 경쟁력이 됩니다. 멀티내셔널 컴퍼니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 인종, 종교의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제 파트너십 관계에서 신뢰성, 소통, 교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 어릴 때 미리 보고 느껴놓고 축적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20대에 200만원을 벌었으면 30대엔 400만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생산성과 밸류를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개발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매년 4%의 월급 인상률을 가지고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보세요. 사실상 월급 인상률이 정말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진짜 그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매년 이제 4%의 임금 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밸류를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더 많은 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20대 어린 나이에 단순히 목돈만 이제 벌자고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진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린 나이에 집을 사는 것이 한평생의 꿈이라면 말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발전에 투자를 하세요. 제 사례를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장교를 하면서 수중에 수천만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27살에 그 돈이면 작은 돈은 아니었죠. 근데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첫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취직을 하면서 그 돈을 보태서 집을 사자. 두 번째가 외국에서 MBA를 하고 외국에 자리를 잡자. 여기서 몇 달 며칠을 이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또 저를 가르치신 은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저 혼자서 결정하기엔 이 사항은 너무너무 중대했었기 때문에요. 자, 제가 돈을 모아서 이제 한국에서 집을 살까요?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더 하고 해외에서 자리를 잡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니, 교수님이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너 바보냐? 너 몇 살이야? 너 나이 때 한국에서 집 사서 뭐 할래?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 무조건 해외로 나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질문도 하지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할 말을 읽고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손에 쥔 수천만 원을 들고 바로 싱가포르 유학길에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고요? 그 수천만 원이 지금은 시너지를 일으켜서 수억 원의 그 가치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샀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았으면 또 집값이 뛰어서 다른 미래도 상상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의 선택이 정말 잘했다고 100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글로벌한 인재들과 이제 경쟁도 협업도 하고 글로벌 인맥도 쌓으면서 동남아시아라는 이제 무대에서 제 역량, 제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기회가 더 많고 더 넓은 물에서 이제 제 아이디어, 제 사업을 가지고 이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안정적인 월급에 안주하지 않고 폐쇄된 사고방식이 갇히지 않고 제 스스로의 발전에 진짜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번외적으로 싱가포르의 그런 현실적인 복지나 급여는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물가가 조금 높긴 한데 실질 소득은 한국보다 훨씬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싱가포르는 소득세가 일단 이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25%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여기는 복지도 꽤 이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가 정말 잘 어우러져서 자신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현재 저는 MBA 취득 후 이제 국제 재무 분석사인 CFA를 단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틈틈이 이제 골프 레슨과 이제 페인팅 이제 레슨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어드밴테이지로는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등 이러한 국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에서 8번 정도 해외여행을 이제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금요일만 하루 휴가를 써서 주말 포함해서 2박 3일 동안 잠깐 다녀오면 또 한 주간 이렇게 또 견뎌내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간 정말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힐링 타임이 되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해졌었네요.
뭐 이렇게 현재 싱가포르에서 더 나은 미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대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더 투자를 하십시오. 자신의 생산성, 자신의 가치, 그 밸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재 수중에 들고 있는 그 돈을 자신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남자가 진정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입니다. 그때 정말 큰 돈을 버시고 지금은 여러분께 쓰세요. 전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돈에 욕심내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에 더 열을 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신의 발전 잠재성을 믿고 아름다운 미래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터뷰의 제이콥이었습니다.